내력벽 또는 조적벽을 지지하는 형태로 일열의 기둥이라는 것은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의 줄 형태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고, 벽체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줄 모양처럼 이어져서 받치는 기둥을 줄기초라고 합니다. 난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간은 계단에 이렇게 옆에 잡고 올라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엄지기둥은 끝에 있는 짧고 굵은 기둥이고요. 그리고 첼판은 이렇게 계단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고요. 난간 두껍대, 비슷한 말로는 핸드레일 또는 손스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구조 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층 건물은 약 2, 3층 정도 되겠죠. 거기에 상하층 기둥이 길게 한재로 된 것,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층돌이가 들어갈 것이고, 한 층 한 층을 따로 받치는 건 평기둥이 되고요. 이렇게 전체를 받치는 것은 통제기둥이 됩니다. 토대라는 것은 여기 기초와 연결되는 부분에 가로로 설치하는 것이 토대예요. 자, 그리고 활주는 추녀에 이렇게 길게 나온 지붕에 뿌리를 받치는 것이 활주. 단면은 원형도 가능하고 팔각형도 가능하고요. 신벽식 기둥은 기둥이 노출된 형식을 말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기둥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봤을 때 기둥이 있고 중간에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래서 기둥이 노출된 형태를 말하는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한옥에서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중간에 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고 벽이 깊다고 해서 신벽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기둥의 형태가 밑동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것을 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중간이 좀 동그랗게 튀어나온 것은 배흘림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먼저 스프링 완충기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혹시나 추락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이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인레트 스위치, 스커트 가드, 스텝 안전 스위치, 뭐 뜻을 다 알면 좋겠지만 일단은 요 세 가지를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로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일단 스커트 가드라는 것은 이렇게 치마처럼 옆에 측면에 보면 그 계단판 측면에 스커트 가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물질이 꼈을 때 잡아주는 것이 스커트 가드. 그리고 인레트라는 것은 핸드레일이라고 하는 그 손잡이와 스커트 사이에 끼임을 방지하는 어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텝 체인 안전 스위치는 말 그대로 스텝 체인이 혹시 늘어났거나 절단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 자, 증기난방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이게 증기난방이 아니라 온수난방의 장점을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건 정오표에서 한번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수난방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온수 온도와 온수의 물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혹시 너무 뜨거우면 찬물 섞으면 되고요. 너무 차가우면 뜨거운 물 섞으면 됩니다. 증기난방에 비해서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므로 증기난방보다는 쾌적합니다. 증기난방은 잠열이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물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 수증기에 열로 난방을 하는 것이 잠열입니다. 열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형태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 열을 내는 거예요. 현재 성질은 이 물이 뜨거워지면서 열을 내는 건데요. 온수난방의 개념이었고요. 증기난방은 너무 뜨겁고 꿉꿉해서 좀 쾌적하지 않은데, 온수난방은 우리 집에 보일러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뽀송하고 쾌적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열 시간이 증기난방에 비해 짧지 않아요. 왜냐면
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펄펄 끓어서 물이 수증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열시간, 이 데펴지는 시간이 빠르게 되는데 온수난방은 증기난방보다는 덜 뜨거워서 예열시간이 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열기는 라지에이터 얘기하는 거고요. 표면 온도가 증기난방보다는 낮아 화상염료가 증기난방보다는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구조의 토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제기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중간에 층돌이 있고요. 편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기초와 연결되는 것이 이 부분이 토대가 됩니다. 토대와 토대가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보통은 엇거리 산지 이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엇갈리게 이어주는 그런 걸 많이 쓰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계 연귀 이음이라는 것은 우리 액자처럼 생긴 이런 창틀 만들 때 이렇게 마구리 면이 안 보이게 45도로 끊어주는 것, 이게 사계 연귀 이음이고요. 주먹장 이음은 여기서보다는 다른 어디 기둥이나 다른 데서 사용되는 게 주먹장 이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계 연귀 이음은 창틀 이렇게 모서리 만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4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목재의 건조 방법 중 인공 건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인공 건조라는 것은 자연 건조의 반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 건조는 다른 말로 대기 건조법이라고 불러요. 공기 중에 그냥 건조한 것, 이것이 대기 건조법 또는 자연 건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재를 그냥 잘라서 실내나 실외에 쌓아두고요. 열이나 비를 막아서 통풍만으로 건조하는 것이 대기 건조법 또는 자연 건조법이에요. 증기나 열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또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적인 힘을 준 것이 인공 건조법이고 1번, 2번, 3번은 인공 건조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주택의 실구성 형식은 입니다. 일단 소규모 주택에 많이 쓰인다는 것은 리빙과 다이닝과 키친이 하나의 공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원룸 같은 거죠. 거실 안에 부엌도 들어가고요. 식사실도 들어가는 것. 실이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4번 리빙과 다이닝과 키친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벽돌 벽체 내쌓기에서 벽체를 내밀 수 있는 한도는 인데요. 이게 세 가지로 많이 나와요. 일단 벽돌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내쌓을 때 한 켜씩 내쌓을 때는 조금만 나올 수 있어요. 8분의 1 브릭 나올 수 있고요. 두 개를 겹쳐서 나왔다 할 때는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4분의 1 브릭. 이게 조금씩 나왔을 때 전체는 얼마가 나올 수 있냐면 2.0B 벽돌 2장만큼만 나올 수 있어요. 3번이 한도입니다. 강구조,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일단 내구성은 콘크리트에 비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목재라던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큰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화적이다가 진짜 아니에요. 우리 목구조도 내화적이지 못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강 구조도요. 불이 나면은 엿가락처럼 이렇게 늘어져 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화적인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좌골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골이라는 것은 가늘고 긴 부재가 위에서 압축력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접혀버리는 것, 그것이 좌골이고요. 철근, 콘크리트조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목조보다 가볍다 이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가볍다. 그리고 고층 건물이나 장스팬, 기둥과 기둥 사이가 먼 그것이 장스팬인데 우리 강 구조는 아무래도 인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가 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일인데요. 타일 중에서도 이렇게 길이가 폭의 3배 정도 되는 마루처럼 생긴 타일은 뭐냐면 우리 스노우보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보더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인데요. 우리 비닐 열 받으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크릴 수지는 터널 화재 났잖아요. 터널이라기보다는 그 방음벽,
그 소재가 아크릴이었습니다. 불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고 다 녹았고 큰 사고였죠. 요소라는 것은요, 전기 스위치나 접착제 같은 거 만드는 소재예요. 전기 스위치 열 받았을 때 녹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단단해지는 열 가소성 수지가 아닌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는 것이 요소 수지입니다. 점토 벽돌 중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내서요, 흡수율이 적고 압축 강도는 매우 큰데요, 형태는 좀 찌그러져 있을 수 있어요. 과하게 소성했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실시 설계도와 계획 설계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실시 설계도는 바로 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시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또는 평면 상세, 단면 상태, 구조, 평면도 또는 구조 상세,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선도는 여기 이만큼 거실, 이만큼 방, 이만큼 방 조닝 해놓은 거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게 동선도 되겠는데, 대략적으로 잡아보는 계획 설계도에 속합니다. 26번, 다음 중 흙막이 벽 공사 시 토질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보일링은 밑에 흙이 좀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되는 것이고, 파이핑은 흙막이 벽에서 물이 뽕 나오는 것, 그리고 히빙은 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봤을 때, 언더피닝은 기존의 기초를 보강하는 보강공법이 언더피닝이에요. 토질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보강하는 공법. 27번, 메조네트형 또는 마이조네트형 복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게 뭐 비슷하게 다 답이 이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아닌 걸 좀 찍어보면 상하층 평면을 반드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좀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상하층 평면을 똑같이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복층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평면이. 그래서 2번이 좀 확실히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8번, 주택단지 계획에서 근린 주구에 해당되는 호수로 알맞은 것은, 가장 알맞은 것은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10호에서 20호 또는 40에서 50호로 나오던데, 이건 인보구예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인보구고요. 400에서 500호는 근린 분구에 속하고요. 1600에서 2000호는 근린 주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근린 주구의 주택호수였고요. 근린 분구도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트러스에서 상현재와 하현재 내의 연결 역할을 하는 부재는 외부입니다. 우리 H빔에서도요, 상하 플랜지가 있고요, 중간에 연결하는 것이 외부. 저번에 문제 보니까 다른 말로 복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는 외부고요. 위에 있는 게 상현재, 아래쪽에 있는 게 하현재, 합쳐서 현재, 중간에 있는 것이 복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외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